이번 시간은 지역사회복지론의 지역사회복지의 기초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회체계이론과 생태이론, 사회연결망이론, 사회교환이론, 사회구성론, 권력의존이론과 엘리트주의, 다원주의, 사회자본이론, 비판이론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 기초이론의 의미와 관점을 이해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사회체계이론과 생태이론을 구분하여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연결망 이론과 사회교환 이론과 사회구성론을 구분하여 학습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권력의존 이론과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이론을 구분하여 학습합니다. 마지막, 사회자본 이론과 비판 이론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회체계이론과 생태이론을 살펴보면, 사회체계이론을 먼저 보면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은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적 요소들이 상호 의존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단위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의 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 그리고 대상체계와 상위체계, 하위체계로 나누어져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체계이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조직체계와 같은 미시적인 체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또한 체계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개인과 집단 그리고 조직들을 포함하고 있는 하위체계이면서 다른 하위체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체계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체계이론에서 지역사회의 기본 속성을 보면 지역사회는 생산, 소비, 분배, 그리고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호 지지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내부 구성체계는 서로 수평적으로 연결됨과 동시에 지역사회 외부와도 동일한 성격의 구성체계를 수직적으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어느 한 부분의 체계가 변화함으로 지역사회 전체와 다른 체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체계는 다른 체계와 구분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체계는 모두 분리된 실체로서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므로 지역사회라는 체계 또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경계를 유지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생태이론인데요. 생태이론은 이 생태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체계와 그리고 그것의 영향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체계로서 환경과 상호 교류하는 존재인 생명이 있는 유기체라는 것이죠. 상호 교류는 인과적 관계나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호혜적이고 그리고 순환적인 그리고 교환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게 되면 사람과 환경 간의 질서가 있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 지역사회의 역량이 커지고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원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의 수준으로 볼 때 개별적인 상황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적인 환경입니다. 다음에 미시 수준, 마이크로의 환경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가족이나 학교나 직장이나 여가생활 등에서 나타나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조 레벨로서 중간 수준의 환경인데요. 전체 환경 중에서 미시 수준 환경에 영향을 주어서 그 성격과 기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크로 레벨로서의 거시 수준의 환경인데요.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인 그러한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연결망 이론과 사회교환 이론, 사회구성론을 볼 텐데요. 사회연결망 이론은 먼저 개념을 살펴보면 사회연결망 이론은 상호 조직 이론과 자원 동원 이론의 기초에서 발전된 이론으로 네트워크, 연결망이라는 협력의 한 유형으로
각 조직들이 조직적 그리고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공유된 자원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함께 결합하는 협력 시스템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 연결망이란 개인이나 집단이나 조직이나 또는 커뮤니티,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이고 또 문제 해결 중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 간의 도움을 주고 받는 사회적 교환 체계이자 사회적 지지 체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연결망 이론 중에 특별히 사회 연결망의 기능을 보면 사회적 지지 체계의 기능과 사회적 체계의 기능, 그리고 사회적 교환 체계의 기능과 통합된 연합의 구조 기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교환 이론의 호만스의 교환 행동 이론은 스키너의 행동주의 심리학을 응용하여 인간 행동의 본질을 보상과 그다음에 대가의 교환으로 보고 행동의 동기는 보상에 의의 욕구다라고 보는 설명이죠. 그래서 성공 명제라든지 자극의 명제라든지 가치 명제, 그리고 박탈 포만의 명제, 공격과 인정의 명제들이 여기서 우리가 교환 행동주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은 과거에 받은 보상의 빈도, 보상의 가치, 과거에 받은 보상 행동의 상황이나 현재 상황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보상이나 이익이 큰 행동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블라우의 교환 구조주의를 보면 인간은 보상을 원하지만 행동의 선택과 결정은 친구나 친척 등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상징적이고 상호작용 이론적 입장에서의 교환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 사이의 개인적 교환 거래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지위와 권력의 분화가 초래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정당화, 그다음에 조직화의 나름대로 준비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대립과 그다음에 또 변동에 일어나는 대립과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드캐슬의 권력 균형 전략인데요. 교환 관계에서 권력은 교환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자원, 리소스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첫 번째 경쟁은 교환에 참여하는 대신 다른 자원을 찾는 전략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라는 거 하는 것은 필요한 자원에 대해 평가를 다시 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는 그런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자원을 통해 상호 동등한 관계로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얻기 위하여 자원이 필요한 조직끼리 협력하는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은 강제인데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 조직의 자원을 장악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수용되기 어려운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구성론인데요. 모든 인간 존재는 앓의 능력이 있는 행위자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자의 앓은 한편으로는 무의식에 다른 한편으로는 인식하지 못한 조건 그리고 의도하지 않는 결과에 의해 항상 제한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일 생활의 연구는 제도화된 관행의 재생산을 분석하는 데 핵심적이고 불안의 무의식적 원천을 최소화하려는 것과 심리적으로 연결된 관례는 매일의 사회적 활동의 지배적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컨텍스트 맥락은 혹은 상호작용의 맥락 이 가운데의 연구는 바로 사회 재생산의 탐구의 본질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구성론인데요. 여기 연결돼서 사회 정체성과 또 사회 정체성에 결합된 지위, 관행 관계는 사실상의 공간에서의 구조의 표식들, 하나의 마커들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분석에서 제약을 일방적인 한 측면에서만 규정 지을 수 없고 사회 체계의 구조적 속성 가운데 구조적 원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의 연구는 사회과학의 2차적 고려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고 10번째 사회 분석가가 확인한
사회조직, 그리고 사회재생산 메커니즘 가운데 일반 행위자가 알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 속에 녹아들어 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력의존 이론을 볼 텐데요. 권력의존 이론은 뭐냐라고 할 때 지역사회 발전은 권력의 소유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나름대로 자원이 풍부한 구성원과 자원이 빈약한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형성되고요. 지역사회 조직들은 생존을 위해 외부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기부자에 대한 조직의 의존은 결국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의 불일치와 자율성의 상실, 더 나아가서는 정부 정책의 찬성과 반대하기 위한 로비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제한 등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에 미친 함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균형적인 자원의 투입은 지역사회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천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외부 자원과 연관된 요구는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 조직의 능력을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 조직으로부터 무임,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은 사회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지지 행동을 주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사회 변화는 자원의 교환이 가능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권력의존 이론 이후에 이제 엘리트주의를 잠깐 볼 텐데요. 엘리트주의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일반 대중을 지배하는 엘리트 중심의 계층적, 하향적 통치 질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국가의 공공정책과 행정 업무의 과정과 결정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다양한 지역사회 집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원주의와는 상반된다는 관점으로 사회복지 정책과 또 행정에도 엘리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점증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엘리트주의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무의사결정론이고 정책 의제 설정에서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 정책 의제화된다는 이론이죠.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를 결합한 형태이기도 하고요. 엘리트 집단과 그리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연대를 통하여 이익 집단들은 엘리트 집단을 통해 접근성을 확보하여 원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엘리트 집단은 이익 집단을 통해 투표수를 확보하거나 활동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원주의 이론인데요. 권력 엘리트에 의하여 지배되는 획일주의를 배척하고 각 분야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트주의와는 상반된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성 등을 기본으로 둔 다수의 이익 집단들이 사회를 이끌게 되고요. 사회가 국가의 중심이라는 전제하에 이익 집단의 내부 구조나 변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권력이 단일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이익 집단들이 협상한 결과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이익 집단이나 사회복지 조직은 민주주의 사회에 꼭 필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자본이론과 비판이론인데요. 먼저 사회자본이론을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의 개념이 뭐냐라고 하면 사회자본이론, 소셜 캐피탈 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사회 내에 사회관계에 내재된 자원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간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주해서 개인과 조직과 지역사회 연결에 참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바로 이 사회적 자본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러한 그 지역사회 협조와 협력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와 호혜성, 네트워크, 공유된 인지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 자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선행 조건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상호 책임성과 주체성 그리고 자발적이면서 능동적인 관계망 등의 연결과 참여를 기초로 형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자본이론 중에 사회적 자본의 특성을 먼저 살펴보면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되고 다른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협력적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다른 자본의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회적 자본은 공식화된 관계나 사회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인 환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은 자본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획득할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기에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차원적인 속성인데요. 바로 관계적, 구조적, 인지적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판 이론을 볼 텐데요. 비판 이론은 뭘까요? 그렇죠. 그 비판 이론은 호르크하이머의 하나의 이론인데요.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사유, 그리고 노예적 상태로부터의 인간의 해방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관점이면서 비판 이론의 구조는 사회 발전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비판 이론은 구체적인 비판, 그리고 내용이 비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나름대로의 비판적, 나름대로 태도 속에서 비판 이론의 내용이 채워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비판 이론은 나쁜 것을 예상하고 폭로하는 것을 보다 더 폭로하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비관주의의 색채를 강하게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과 토론은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